이것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온 고대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귀하고 매우 영향력 있는 이탈리아 가문이 10세기 이 화려한 성을 지었습니다. 이 성은 역사를 통틀어 이 지역의 역사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이 성을 최소 20번이나 차지했고 그 성을 기반으로 아래에 있는 왕국을 지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점령 때마다 이후의 소유주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성을 개조하고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구역을 추가하고 성을 더 현대적인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안을 걸어 다니다 보면 벽에서 서로 다른 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점령은 1711년에 위몰리노 가문이 성을 장악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곳을 힘으로 차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재건으로 인해 성은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성 안팎에서 와인 생산 사업을 발전시켜 그 후 수세기 동안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저희 채널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이 성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에 대해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브로스 오브 디케이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레슬리이고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또 다른 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좋은 친구와 함께 탐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엑스플로모의 마리노입니다. 레슬리와 함께해요. 네, 우리가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든 지 정말 오랜만인데 다시 그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룬도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벤을 타고 이탈리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잤어요. 아직 밖은 밤이고 지금 우리는 버려진 성으로 향할 거예요. 좋아, 준비됐어 마리노? 네 짐 다 챙겼지? 응. 드디어 30분 만에. 좋아, 이제 내 문을 닫자.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갈 수 있어. 쾅! 됐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보자. 그리고 탐험을 계속해보자.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트를 입고 있지만 전체 복장은 제 배낭 안에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에 들어갈 때 입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곳이 정말 기대돼요. 저는 이 버려진 성을 촬영하기 위해 특별히 이탈리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만 해요. 벽 전체가 이쪽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조심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자. 우리는 이제 주된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의 골목길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의 주인들이 처음에는 마차를 타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타고 올라오던 주요 도로였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은 것 같아요. 이 길은 바로 지하실로 이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어서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네, 알겠어요. 방금 찾았어요. 입구를.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다시피 꽤 어렵지만 이 길이 우리를 이 거대한 곳 안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오, 이거 웃기게 보이네요. 제가 드릴까요? 손전등이요, 마리노.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아직 내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발부터 들어갈 것 같아. 자, 간다. 나는 뱀이야. 우리 모두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탐험을 시작하자. 이곳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리모니노 가문의 후손으로서 까를로스는 그의 가족이 수년간 쌓아온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스러운 아내 베아트리체를 만나 두 사람은 결혼하여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일궜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조상들이 물려준 사업을 확장시켜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성장시켰다. 이전 세대와 달리 칼로스와 베아트리체는 비교적 작은 가족을 이루었고 성의 일부만을 사용하며 하인도 몇 명만 두었다. 자녀들이 더 도시적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칼로스와 그의 아내는 은퇴하여 사업을 접었다. 몇 년 후 성이 그들에게 너무 커져서 그들도 성을 떠나 이사했다. 이것은 거의 40년 전의 일이었다. 한동안 그들은 집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이 걸작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모든 것을 세월에 맡겨버려 두었다. 이 걸작은 천년에 걸친 역사의 산물이며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이곳을 둘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대돼요. 저는 새로 맞춘 의상을 입었고 이건 정말 18세기 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이런 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경험을 제대로 즐겨봅시다.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이동하며 이곳이 가진 모든 세부적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식당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중요한 것은 이 식당의 천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치한 웅장한 천장을 한번 보세요. 이 천장은 1860년에 유명한 이탈리아 예술가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천장 몰딩과 조각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1860년에 벽에 그려진 입체벽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저기 천장에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엔 많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491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을 한 남자가 이곳에서 독살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작이 성을 차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20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굽씹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식탁 바로 위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멋진 구리 샹들리에를 보세요. 저기 보이는 두 천사 중에서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 가족이 식사를 하던 식탁입니다. 전 주인인 카를로스 씨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곳입니다. 저는 항상 이곳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테이블에 둘러앉아 멋진 저녁 파티를 즐기고 인생을 만끽하는 모습을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바로 제 뒤에는 완전히 디자인된 이 멋진 가구와 함께 남겨진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곳 곳곳에서 수많은 그림과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벌써 이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 아마도 이탈리아 가르다 호수에서 두 명의 어부가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오, 여기서 또 다른 무언가가 보이네요. 일종의 금고인데 실제로는 성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저장 공간이에요. 여기 모든 열쇠들이 걸려 있었겠죠? 그리고 잘 잠겨서 시야에서 숨겨졌을 거예요. 저는 이곳에 붙인 벽지도 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성이나 대저택, 그리고 다른 부유한 장소들의 멋진 점 중 하나죠. 예전 주인들은 거의 매년 벽지를 바꿔서 부와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방에 새로운 분위기를 주곤 했어요. 그 당시 농민들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또한 담쟁이 덩굴이 안쪽으로 자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벽을 뚫고 이곳 안으로 실제로 자라고 있네요. 사실 그게 참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네요. 그냥 벽을 뚫고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미스터 칼로스가 그린 것 같아요. 여기 날짜를 보면 1909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약 111년 된 거죠. 대리석 상판인데 확실히 이탈리아산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연이 이 건물 안으로 더 많이 스며들어서 점점 장악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밖에는 공작새가 많이 있어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내내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작새 소리는 이 영상 내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캐비닛 위를 보면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들은 이 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가 새겨져 있는데 1771년에 마지막 가족 이곳을 인수했을 때 이곳을 포도와 와인 생산 농장 그리고 와인을 생산하던 성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곳의 지난 200년간의 역사입니다. 이쪽에서도 악기 같은 게 보이는데 아니네요. 이건 들판에서 수확한 곡물입니다. 와, 이런 캐비닛을 이렇게 세심하게 디자인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약재 분무기가 보이는데 이건 아마도 벌을 마취시키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방 구석에는 아름다운 쇠주롱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가구입니다.
이 베이지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기도하는 농촌 여성의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방 구석에는 정말 멋진 난로가 있어요. 앞쪽에는 컴포트 스토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어요. 오, 여기에도 이전 주인들의 사진이 몇 장 있어요. 그녀의 사진을 성안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이 영상 어딘가에서 다시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다른 여성의 사진이 있어요.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와. 그리고 여기 벽에는 사슴 조각도 있어요. 여기에는 성의 그림도 있어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시계판도 한번 보세요. 시계 전체에 조각이 새겨져 있고 모든 숫자가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 방을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으니 이제 이곳을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을 열어봅시다. 어떤 방들은 상태가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방처럼 약간 어질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아이의 침실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여기 인형들과 장난감들이 보이네요. 네, 여기가 아이의 침실이었을 거라고 무리 없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잤는지 보세요. 이 아름다운 그림들 아래에서 잤네요. 저기 뒤쪽 캐비닛에는 옷가지들이 보이고 이건 여성용 옷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게 어린아이의 방이었다는 걸 잘 보여주네요. 그리고 아마도 부모님이 이 모든 그림들을 그녀의 방에 걸어두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비문과 글씨가 있고 또 다른 그림들과 성의 예전 사진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멀리서 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것들은 성의 엽서들입니다. 팩스기도 있어서 현대에도 사용되었고 성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기 같은 모든 것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문틀을 따라 이어진 전선이 보입니다. 전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나중에 추가된 것입니다. 아, 네. 여기 우리가 방금 사진에서 본 그 여성이 보이네요. 와, 정말 멋져 보입니다. 여기 벽에도 또 다른 예술 작품이 더 있습니다. 알겠어요. 화장실은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 이제 끝에 있는 이 방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원래는 또 다른 침실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와, 이게 바로 눈에 띄네요. 이 조각상들 좀 보세요. 침대 프레임에 새겨진 이 아기 조각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여기 캐비닛 위에도 있어요. 저는 이곳을 정말 오랫동안 아마 1시간 이상 둘러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우리 모험을 떠날 겁니다. 여기 이 방에 벽난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은 다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사무실로도 쓰였죠. 아마 이 집에 살던 어르신 중 한 분이 이 방에서 업무를 보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많은 사진들이 남아있고 전 주인의 안경도 있어요. 여성의 사진도 있어요. 또 다른 젊은 남성도 있어요. 그들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컬러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들이 박 벤치에 앉아 있고 여러분, 이건 사진 앨범이에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기 성의 정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어왔던 그 정문입니다. 가족 사진, 휴가 사진들이에요. 여기 방에서 사진으로 봤던 그 같은 여성이 또 있네요. 아,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보여드릴 성의 안뜰입니다. 흥미롭네요. 아,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그 여성의 사진입니다. 와. 이곳은 이전 소유주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서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구석에는 아름다운 천을 씌운 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식당에서 바로 저 문을 통해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은 우리를 안뜰로 안내해 줄 거예요. 이 안뜰은 1600년대에 지어졌고 이곳의 19번째 소유주가 인수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성을 재건하고 안뜰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를 보면 나중에 이곳에서 이루어진 와인 생산을 위한 저장 공간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안뜰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 이탈리아에서 밖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안뜰 한가운데에 우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 타이어로 봉인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곳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이 점령해버린 것을 되돌리기 위해 건물 주변에 비계를 설치해 놓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태로는 이곳을 거의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00년대나 1700년대에는 인건비가 저렴해서 쉽게 복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 위에는 이제 창문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결국 큰 폐허 더미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기가 이곳의 입구였어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던 웅장한 입구였죠. 하지만 이제 먼저 지하실로 가볼 시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 회사가 있던 곳이고 와인 생산이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하실에는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다른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계단이 정말 걷기 힘들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좋아요. 결국엔 일종의 창고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네요. 아, 네. 여기는 와인 저장 탱크들이에요. 이 탱크들은 39번, 38번, 37번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와, 여기 2006년 달력이 있네요. 이곳이 언제 버려졌는지 아직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단서, 참고할 만한 것이 생겼어요. 이 탱크들은 사실 아주 현대적인 탱크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와인을 생산했던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네요. 지하실 전체에 와인 탱크들이 줄지어 있네요. 아마 다 비어 있을 거예요. 하나 열어볼까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와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장비가 아직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호스, 모든 용기, 램프, 케이블까지 다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두고 떠났습니다. 프리바터,
사유 공간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럼 안을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긴 그냥 일반 창고 공간이에요. 와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정말 대단한 곳이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계단을 따라 지하로 더 내려갈 수 있어. 오, 여기 벽에 보면 이곳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어. 정말 흥미롭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포도밭이야. 저 위를 보면 산 꼭대기 위에 성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모든 포도는 수확되어 성으로 옮겨질 거야. 좋아, 이제 우리는 이곳의 가장 낮은 층에 도착하게 될 거야. 먼저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싶어. 여기는 성이 좀 더 오래된 부분이야. 나는 온라인에서 이 지하실에 예전에 감옥 같은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읽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보려고 해. 샴페인과 와인 수천 병을 봐.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브랜드를 생산했어. 아마 감옥이 이쪽에 있을 거야. 이건 뭔가 감옥처럼 보이네.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감방인 것 같아. 알겠어. 나는 버려진 성 안에 있는 감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많은 유물들이 남겨져 있네. 아마 와인병이 꽉 찬 것도 있을 거야. 그래, 아직 내용물이 남아 있어. 와. 수백 병에 팔리지 않은 와인들이야. 옛날에는 이 와인들을 둘러싼 상자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자들이 망가졌어. 이 병들은 아직 라벨조차 붙이지 않았어. 이 병들은 와인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 사실 이런 와인 중 하나를 맛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내 탐험가의 마음이 말하길 버려진 곳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해. 벽에 작은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어. 좋아, 오른쪽으로 가보자. 저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보시다시피 이곳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켜져 있네요. 여기 두 개의 불빛이 보이시죠? 하지만 이 패널에서는 전부 꺼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거미줄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와인을 보관하는 또 다른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나머지 부분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 성이 10세기 초에 건설되었을 때는 지금 크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이 성은 여러 차례 개조되고 부분적으로 증축되었습니다. 여기저기요. 이 성은 최소한 15번 이상 개조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세 건축의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중앙 안뜰을 중심으로 5층으로 솟아있습니다. 높은 벽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내부에서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방이 각각 독특하게 꾸며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곳은 40개가 넘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은 이탈리아 건축과 디자인의 진정한 걸작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성 아래에 여러 개의 숨겨진 터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제 초창기에 더 폭력적이었던 시절에는 이 터널들이 아마도 탈출로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방금 지하실에서 나와 다시 안뜰로 들어왔는데 정말로 빈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와, 여기 식물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그 냄새. 벌써부터 이 영상의 다음 부분이 정말 멋질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이곳이 제 생각에는 이 성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자 가장 아름다운 방입니다. 여기가 이곳의 중심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 방은 1600년대 안뜰과 함께 지어졌습니다. 아치와 기둥 등 이런 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갖춰진 중세 시대의 방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곳에는 정말로 전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있는 건 이 샹들리에뿐이에요. 저기에는 촛대가 한 30개쯤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샹들리에가 방 전체에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 샹들리에마다 30개의 촛불이 있으니까 총 120개의 촛불이 있는 셈이죠.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이런 방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곳을 탐험할 때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저 누군가가 벽난로 앞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추억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여기 정말 멋지게 꾸며져 있어요. 커피 테이블 주위에 천을 씌운 의자들이 놓여 있네요. 이렇게 예쁜 작은 러그도 깔려 있어요. 색깔도 정말 아름답네요. 그리고 옆에는 서비스 트롤리도 있습니다. 와. 이 벽난로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이건 400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안에 넣어야 했던 나무 토막들만 봐도 이 벽난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 토막들은 아직도 안에 있어요. 한 번도 불이 붙지 않은 나무 토막도 있습니다. 그 위에 공작 깃털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포인트입니다. 이 성은 사방이 공작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이 성의 상징 같은 거죠. 아, 이건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네요. 여기 바닥에 멋진 장난감이 있었는데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기사 갑옷이 있어요. 이 채널에서 제가 본 최초의 기사 갑옷이에요. 장갑도 받고 기사 갑옷의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투구도 받지만 여기서는 투구는 없지만 완전한 기사 갑옷을 볼 수 있네요. 그래도 정말 멋진 유물인 건 분명하네요. 여기 있는 정교한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장에서 말을 타고 있는 기사 한 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용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갔을 거예요.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이 방의 이쪽에는 전장에서 사용된 창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1600년대 이전에는 이 창들이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점령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 창들에는 피가 묻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피는 씻겨나가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벽에는 이곳의 이전 주인들이 평생 동안 받은 모든 증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흥미로워요. 이것이 조르조의 박사학위 졸업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은 너무 가까이 가지 않을게요. 그걸로 위치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멋지네요. 여기에는 로제 와인 한 병도 남아있네요. 그리고 바로 제 앞에는 체스판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인들은 저녁에 이 체스 테이블에서 체스를 두곤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위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초도 있습니다. 저는 이 천으로 덮인 산자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벽에는 세월 동안 승리한 전투들의 전리품인 창들이 더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와, 천장이 최소 4, 5m는 되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 기둥이 4개, 아니, 죄송합니다.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성 안에서 들어가 본 방들 중에서 가장 큰 방 중 하나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이곳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곳의 아름다운 뒷마당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포도밭이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자연에 의해 되찾아졌습니다. 정말 멋진 전망이네요. 와, 그리고 여기 벽에는 고대 검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전투에서 사용된 적이 절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너무 커요. piece. 이건 그냥 예술 작품이에요. 이쪽에 뭐가 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성이 지도입니다. 오, 우리는 지금 이 방에 있고 아래층을 다 둘러보기 전에 아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더 있네요. 이 아름답고 세심하게 꾸며진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성의 휴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게임을 즐기고 콘약을 마시며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곳을 남자들의 아지트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당구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거의 컸던 당구대를 예전에 버려진 성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여기 위에 링크해 둘게요. 하지만 이 당구대는 정말 거대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당구대에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저기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래에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와, 여기 벽에는 이전 소유주 중 한 분의 멋진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코수염을 기른 전형적인 이탈리아 남성을 그린 멋진 작품이죠. 옛날 이탈리아 농민들이 벽난로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마을입니다. 이탈리아는 정말 멋진 나라이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이런 곳들을 탐험했을 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 소파 뒤에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얻은 점수를 기록하는 점수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벽에서 움직이니까 더 이상 만지지 않겠습니다. 모든 휴대는 여기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위에 뭔가를 전시해 두는 거예요. 이제 저기 아래 멋진 천으로 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에는 분위기와 빛을 더해주고 방을 밝게 해주는 벽난로도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촛대인가요? 아니요, 촛대가 아닙니다. 실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글씨처럼 보이네요. 이건 133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냥 그림이지만 그 시대의 글씨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벽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건 와인 이름들로 가득 찬 소책자입니다. 일 카르도 델 코글리오, 피노 블랑코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와인 가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인을 병째로 마시는 낙서까지 있네요.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글씨도 더 있네요. 그리고 당구 게임이 끝나면 창밖을 내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휴게실에서 바로 다음 식당, 두 번째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이 실제로 그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식당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곳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천장에 특별한 장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의 주인들은 손님들을 항상 자신들이 가진 가장 화려한 방에 모셨을 테니까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진 테이블이 남아 있습니다. 접시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구석에 천으로 된 의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쁜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여기 벽에는 콜로세움이 걸려 있습니다. 로마의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예쁜 캐비닛도요. 이 캐비닛에는 조개 껍데기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네요. 사실 이 캐비닛에는 아주 멋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도 드러난 목재와 그 결의 대칭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남은 게 있는지 볼게요. 캐비닛에는 잡동사니만 있어요. 아, 이 방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네요. 그게 왜 거기 있는 거죠? 아마 이곳이 크리스마스쯤에 버려졌나 봐요. 그리고 이 트리는 위에 눈처럼 보이는 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런 트리 중 하나예요. 또 다른 성의 사진이네요. 오, 이 코너 가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코너 전시 테이블이요. 이것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어요. 정말 멋져요. 여러분, 정말 멋져요. 그리고 모든 방이 물론 안뜰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거죠. 아, 저쪽에서 봤던 체스판에 다른 체스 말들도 있네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성의 다음 부분으로 갈 시간입니다. 바로 이 멋진 식당이죠. 그리고 이곳의 세 번째 식당입니다. 여기서는 식당을 자주 바꾼 것 같네요. 아마 하나는 아침용, 하나는 점심용, 또 하나는 저녁용이었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여기는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무엇보다 먼저 이 구석부터 볼게요. 이곳은 정말 개성이 넘쳐요. 소파 옆에는 작은 소파가 하나 더 있고 구석에는 오랜 세월 동안 완전히 그을린 난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제 시선을 가장 끄는 것은 바로 여기 걸려있는 이 그림입니다. 두 여성이 함께 앉아 있고 한 소년이 그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이 구석을 정확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기에서 그려졌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이곳의 이전 거주자들이죠. 저도 아까 난로를 보고 왜 저렇게 탔는지 궁금했어요. 여기 아래 재가 좀 있잖아요. 누군가 여기 사이에 불을 붙였고 그게 저쪽으로 번진 것 같아요. 성 밖으로 이어지는 굴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멋진 벽시계가 있습니다. 시계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찬장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이전 거주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문 위에는 멋진 크라운 몰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열대 위에는 조개 껍데기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주 큰 홍합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흥미롭네요. 이 구리판을 보세요. 와,
여기 아래 아주 큰 조개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해질 무렵의 성일 거예요. 배경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멋진 사진이네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항상 천장을 봐야 하죠. 이 방 천장에는 수천 개의 별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장식 못들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식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식탁에는 의자가 6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 가족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이자 가족의 가장이었던 카를로스와 그의 아내 릴리,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아주 큰 식탁과 약 20개의 의자가 있는 성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성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기에서 살았고 몇몇 친척들과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규모 가족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 예쁜 거울이 있고 조명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 전체 곳곳에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암석 수집품입니다. 조개 껍데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예술 작품들이 있는 멋진 캐비닛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떨어진 천사가 이 캐비닛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도 유물들이 좀 더 있습니다. 작은 레이저 포인터도 있네요. 이곳에서 사용된 도장들도 있습니다. 날짜 도장이에요. 그리고 1969년에 맞춰져서 잠겨 있습니다. 제가 뭘 했죠? 바닥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다시 예쁘게 놓아둡시다. 이곳의 손님들에게 음료와 함께 제공될 몇 개의 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바위와 조개 껍데기 컬렉션이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조각들이네요. 아마도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마도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안뜰로 이어지는 출입구라서 문을 열면 바로 안뜰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잠겨 있는 것 같네요.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려면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열리지 않네요. 이 방의 이쪽으로 더 가봅시다. 여기 위에 아이 인형이 있는 또 다른 진열장이 있습니다. 아, 플라스틱 인형이군요. 도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 아래에는 훌륭한 진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남자의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는 1965년에 작성된 이탈리아어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유물들도 있습니다. 이 캐비닛, 그리고 몇몇 잡동사니와 다른 것들도 있네요. 바로 옆에 멋진 개방형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곳 곳곳에서 웅장한 포도 문양이 반복해서 보이네요. 정말 멋지네요. 르르드에서 온 성수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도 또 다른 벽시계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 공작새 디자인이 다시 등장하네요. 그래서 공작새가 이 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래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위를 보면 시계판에도 공작새 디자인이 구리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남자가 들고 있는 건 뭐지? 아, 이 동상은 부서졌네.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일꾼인 것 같아. 저 아래에 삽들이 있거든. 여기 갑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여. 전사들이야. 군인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꽤 섹시해 보이네. 이건 위에 거울이 달린 화장대처럼 보여. 윗부분에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어. 그리고 이 집안도 전쟁과 관련이 있었어. 집안 곳곳에서 그걸 볼 수 있어. 이 집안은 이곳이 지어져 존재해온 지난 1000년 동안 전쟁에 관여해 왔어. 이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탈리아 군복처럼 보여. 여기 군인의 오래된 사진이 있어. 카를로스가 몇몇 동료 사업가들과 만나는 모습이야. 멋지게 디자인된 캐비닛이야. 진열대도 실례합니다. 여기에도 있어. 그리고 이건 벽 안에 나뭇가지가 들어있는 벽감 같은 구조물로 보이네요. 일종의 예술 전시 같아요. 아래에는 소파가 있어요. 밤에 여기서 그냥 쉬면서 즐길 수 있겠네요. 이 방 전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웅장한 성에서 단연코 가장 매혹적인 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의 다음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기대됩니다. 안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천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탈리아의 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도 그 집안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도와 음악, 그리고 이 가문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연못에 있는 백조까지도요. 방 한가운데 아름다운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이 방에 개성을 더하고 온기를 불어넣죠. 이전 거주자의 사진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와. 이곳에 살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예술 작품입니다. 직접 만든 예술 작품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건 1934년에 받은 증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 언어로도 쓰여 있어요. 알디움 이너 위르덴 돌스팅이 말해주고 있네요. 세계 박람회입니다. 거기 그렇게 적혀 있고 이건 몽슈의 라쿠망드드 로마니오용이에요. 와. 아름답네요. 제 나라에서는 그는 이 증서를 받았어요. 바로 옆에 멋진 난로도 있네요. 옆에 있는 하얀 타일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카스텔몬테. 성 밖으로 이어지는 굴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을 탐험할 수 있다면 네, 이곳에 대해 시리즈 전체를 만들어야겠어요. 바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웅장한 거울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전시입니다. 양옆에는 아름다운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카를로스 씨의 담배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담배 파이프를 세워둘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담배를 피웠죠. 이것들은 담배 파이프를 피울 때 쓰는 점화봉인 것 같아요. 흡연만을 위한 특별한 가구죠. 여기에는 산비탈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흔들 의자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쉐즈롱 의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정말 멋진 가구예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직접 누워서 테스트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쉴 수 있는 곳, 휴식용 소파, 사실 쉐즈롱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그냥 이렇게. 이 의자는 정말 앉기 편안하네요. 네, 저도 여기서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옆에 마시는 음료 한 잔을 두고 천천히 마시면서 큰 꿈을 꾸는 거죠. 아직 여러분께 이 쉐즈롱 위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이 사랑스러운 소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그림도요. 이것도 정말 멋져요. 이 여성의 그림이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멋진 구리 램프도요. 이런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심하게 고려된 거예요. 커튼, 천장, 벽지, 모든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제가 천국의 침실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1인용 침실로 아이가 여기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마치 천국의 침대처럼 떠오를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침실의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시 한번 멋진 천장이네요. 꽃과 새를 비롯해 온갖 장식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여자아이의 침실일 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침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곳 곳곳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과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 여기 플라스틱 과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곳곳에 플라스틱 과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화장대인가요? 네, 맞아요. 와, 이건 방 반대편에 있는 캐비닛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대리석 3판이네요. 여기 안에도 돌들이 있네요. 이곳 전체에서 돌들을 계속 보셨죠? 그리고 이탈리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 전체에서 성수나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조각상 같은 종교적 상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멋진 침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정돈되어 있네요. 약간 금빛 오렌지색 침대 커버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런 집, 이런 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살면서 꿈꿀 수 있는 모든 켠의 시설을 누리는 건 정말 멋졌을 거예요. 안쪽에 조각이 새겨진 또 다른 멋진 화장대가 있네요. 남겨진 향수병 몇 개가 있네요. 파리에서 온 마그레프 오드 뚜알렛입니다. 여기까지도 그 향이 아직 느껴지네요. 여기저기 다 천이 씌워진 의자들이 있네요. 와, 그리고 이 캐비닛도 꽤 흥미롭네요. 양털이에요. 여기 있는 양털 러그입니다. 프란체스코 로사 스피나 1800년입니다. 이 종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벽지는 이 문 위로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볼 수 있는데 안쪽으로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 욕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장식품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크리스마스 때 사용했던 것들이네요.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도 봤죠.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어딘가에 아주 화려한 트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바닥에 또 공작 깃털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욕실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바로 이전 집주인이 자기 방에서 바로 샤워를 할 수 있었던 샤워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변기와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면대가 있습니다. 한 방에 세면대가 몇 개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그녀가 양치질을 하거나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정말 멋졌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의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정말 계속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곳을 정말 끝도 없이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촬영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보고 다 둘러보고 싶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아침에 다시 촬영할 생각이에요. 선장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남은 방들을 더 둘러봐야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죠. 이곳의 남은 부분을 보여드릴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식당 같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가운데에는 멋진 식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천장입니다. 1860년에 예술가가 여기에 그려놓은 예술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이걸 완성하는데 아마도 그에게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일종의 패턴처럼 보이죠? 우리 앞에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네, 천장에 그려진 계절들이네요. 여기엔 여름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쪽에는 봄도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천장에도 다른 것들이 보이네요. 예를 들어 여기 그려진 성이요. 방의 구석이에요. 이 천사들이 성이나 궁전을 그리고 있네요. 그리고 성이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성 그림들도 계절에 따라 돌아가네요. 이 성은 모든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해요. 와. 천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다른 계절의 성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걸 만든 사람은 정말 예술의 대가였어요. 이 방을 한번 둘러보면서 안에서 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에도 이런 면책 동의서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카를로스와 그의 가족을 시켜주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르보네르 드 세몽드. 오, 이건 프랑스 시인이군요. 알겠습니다. 저 아래에는 커다란 중국 명나라 화병화 나무 통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통나무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이곳도 전쟁 시기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명의 이탈리아 군인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때일 것이고 그들은 나치와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도 이 성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벽난로 위에 예쁜 양초이 있습니다. 와. 여기 벽난로 자체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멋진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멋진 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 있는 벽난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3단으로 쌓인 벽난로일 뿐이고 다른 것처럼 5개의 굴뚝이 위에 5번씩 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굴뚝이 결국 하나의 굴뚝으로 모입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졸업장이 있습니다. 와. 인빈치오네. 발명. 오, 저건 이탈리아어로 발명이지만 전체가 어떻게 읽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923년 의것이고 로마노에서 온 거예요. 로마노. 아마도 이곳의 주민일 수도 있겠네요. 와. 여기 위에도 더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네요. 이 사진도 있고요. 이 두 아이가 말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줄은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무 목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 캐비닛이 있어요. 안에 남자의 사진이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카를로스 본인일 거예요. 아래쪽에 이 도장이 있어서 진짜임을 증명해 줍니다.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네요. 여기는 또 다른 식사 공간이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휴게 공간이었어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오른쪽에도 큰 도서관, 큰 책장이 있어요. 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원 매듭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수많은 백과사전도 있네요. 1963년 연감, 1962년 사전도 있어요. 세계의 언어들.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이건 닫고 가죠. 여기 아래를 보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문화. 저는 이 책장의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알프스 산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말 아름다운 천장입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와, 저기에 있는 그 계절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천장에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바로 제 옆에 또 다른 침실이 있는데 그것도 꼭 보여드려야 해요. 아, 아이들 중 한 명의 곰인형이네요. 와, 몇 개의 소책자들이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건 성외관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것 좀 봐. 제가 뭘 찾았는지 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해. 여기가 성의 식당이야.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촛불이 가득한 그 홀이야. 와, 여기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안뜰이야. 그건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침대 위에 수많은 문서들이 전시된 더블베드가 있는 침실이 있어. 이것 좀 봐. 군용 헬멧이 있어. 그리고 아치에서 본 성의 몇 가지 설계도도 있어. 그리고 이곳의 건축 과정도 있어. 초콜릿 상자야. 이것 좀 봐. 정말 꼼꼼하잖아. 이 천으로 마감된 상자가 있는데 이건 오직 고급 초콜릿을 위한 거야. 그리고 이건 마리아를 위한 거고 날짜는 1914년 12월 25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그 시절 누군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을 거야. 와, 이 상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걸 초콜릿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잖아. 성의 설계도가 더 있네. 원한다면 여기 있는 설계도만으로도 이곳을 복원할 수 있어. 그리고 대본과 모든 것들이 이 침실 위에 있어. 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도 크리스마스 때 쓰던 물건이야. 네덜란드어로는 캐스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이름은 잘 모르겠어. 영어 발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크리스마스 무렵에 버려진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정말 슬픈 현실이야. 여기 내 바로 앞에 3중, 4중으로 쌓인 난로가 있어. 그리고 이 침실은 여기서 끝이야. 와, 여기서 뭔가 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조금만 더 찾아볼게. 이 성에 설치된 크라운몰 등의 다른 디자인들도 있네. 조각상 등 모든 것들이 있네. 알겠어. 여기 아래 방이 하나 더 있네.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 성 끝에 있는 몇 개의 저장실이야. 크리스마스 장식도 더 있네. 포장지도 더 있고 온갖 것들이 여기 있어.
저기에는 크리스마스 벨도 있네. 이 성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부분이 있어. 바로 이 안뜰 쪽이야. 여기 몇 개의 방이 있고, 물론 이곳의 탑에도 올라가 볼 거야. 가자. 그리고 다시 볼 수 있듯이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여기서 공사가 진행 중이야. 이 안뜰에 대해 좀 더 보여주고 싶어. 여기 시계판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오랫동안 여기 있었지. 그리고 이 시계는 아마도 철도 회사에서 온 것 같아. 안뜰 한가운데에는 랜턴이 있고 저 입구도 좀 더 자세히 보여줄게. 오, 저쪽에는 옷을 걸 수 있도록 입구 홀에 나뭇가지 통째로 두었네. 정말 보기 좋네. 알겠어. 다행히도 비가 그쳤어. 아니 사실은 불행하게도 비가 이제 그쳤다고 해야겠네. 난 그 비가 정말 좋았거든. 하지만 곧 밖에 나가야 하니까 이제 비가 안 오는 게 좋긴 하지. 좋아. 여기 몇 개의 방이 있어. 일반적인 저장 공간들이고 아마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일 거야. 여기 위에는 와인도 있고 다른 도구들도 있어. 그냥 다양한 저장 공간이야. 저기 설탕 같은 것도 보이고 다른 것들도 있어. 아, 그리고 바로 여기 아주 큰 장작 더미가 있어. 이 성에 있던 모든 벽난로를 위해서야. 당연히 1800년대, 어쩌면 1900년대 이전에는 중앙 난방이 없었으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의 모든 벽난로에 불을 지피려면 정말 많은 장작이 필요했을 거야. 와우. 이쪽에 있는 이 분수 좀 봐. 처음에는 그냥 머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였는데 나중에 수도꼭지를 추가한 것 같아. 이 수도꼭지는 나중에 추가된 거고 완전히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어. 와, 정말 멋진 작품이야. 오, 그리고 이제 여기 화장실도 몇 개 있네? 알겠어. 여기에는 샴푸 같은 것들도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이 안뜰과 이 성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와인 생산 장소로 사용되었고 그들의 제품을 선보이는 장소로도 사용된 것 같아. 관심 있는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선보였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계단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야. 여기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아 맞아. 아직 이곳에서 주방을 못 봤지. 아마 주방이 이쪽에 있을 거야. 여기가 하인들이 일하던 곳이거든. 보다시피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많이 남아있어. 라디오랑 다른 물건들도 있어. 좋아,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회계용 책상하고 필름롤도 있네. 정말 흥미롭네. 거기엔 특별히 흥미로운 건 없어. 여기엔 어떤 방이 있는 거지? 이거 꽤 흥미로운데. 좋아. 이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면 꽤 아슬아슬해. 정말 아슬아슬해. 오, 그리고 결국 바깥으로 통하는 출입구 같은 데에 도착하네. 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야. 어쩌면 비밀 출구일 수도 있겠네. 오, 여기 안에 통도 몇 개 있네. 와인 생산용 통들이 좀 있고 이게 또 다른 지하실로 이어지네. 와, 이 성 아래에 있는 터널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 이미 지하실 자체와 와인 생산 시설을 봤는데 여기에 또 이 지하실이 있어서 아마 이 성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이 보관됐던 곳일지도 모르겠어. 와, 여기에는 손도 대지 않은 와인병이 몇 개나 남아있네. 그리고 이 안에는 벽 곳곳에 거미들이 엄청 많아. 다행히 나는 거미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진짜 수백 마리가 있어. 아니, 이건 거미가 아니야. 오, 세상에. 이게 바로 내 위로 뛰어올랐어.
이게 무슨 동물들인지 모르겠어. 내 생각엔 이게 깡충거미들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알겠어. 나는 거미를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무서워. 그래서 이 지하실에서 나가야겠어. 우리는 다시 하인들의 방에 돌아왔어. 주방은 저쪽에 있는 것 같아. 한번 살펴보자. 냉장고랑 다른 것들이 보이네. 아, 아니야. 여기는 그냥 세탁실이었어. 아래쪽에 주방이 있어. 먼저 이 방을 살펴보자. 세탁물도 아직 다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여행했던 곳에서 가져온 냉장고 자석들도 다 붙어 있어. 뉴욕, 레이크 파웨. 전부 미국 안에 있는 곳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곳의 주방에 도착했어. 보시다시피 아주 평범한 주방이야. 아마도 하인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성의 주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을 거야. 와우. 모든 것이 여전히 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그들이 떠난 날처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야.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이 주방에는 피자 오븐도 있어. 다른 건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 방금 오른쪽에 있는 문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게 나쁜 선택이었어. 이미 예상은 했지만 여기에도 지하실이 있어. 그래서 이곳에서 벌써 3번째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어. 아, 맞아. 방금 여기 작은 창문을 봤는데 그게 이 성의 또 다른 지하실로 이어져 있어. 오. 흥미롭네. 여기에도 아주 작은 지하실이 또 있어. 오, 더 많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어. 여긴 미로처럼 여기저기 통로가 이어져 있네. 그리고 벽마다 거미들이 다 붙어 있어. 이건 보기만 해도 무섭다. 오, 침대가 있네. 여기 바로 침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어. 세상에, 이게 손 밑으로 계속 이어지네.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모르겠어. 또 다른 작은 지하 감방이 이런 종류의 거미들로 가득 차 있어. 세상에. 여기가 감옥이었을 수도 있겠네. 이거 열어봐도 될까? 볼 수 있다면 정말 녹슬어 있는 것 같아. 알겠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아쉽게도 열 수는 없어. 하지만 와,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어. 세상에, 성 아래에 터널망이 있네. 정말 흥미로워. 세상에, 여기 바닥에 잘린 동물 사체가 있어. 아마 다람쥐인 것 같아. 자세히 말하진 않을게.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나. 그리고 여기 아래에도 터널이 더 있어. 당연히 우리는 이걸 확인해 볼 거야.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말이지. 이건 정말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어. 오, 내 손전등. 좀 무서웠어. 내 카메라가 그냥 떨어졌고 내 손전등도 배터리가 빠져버렸어. 더 이상 불빛이 없었지. 그래서 이렇게 기어서 나와야 했어. 물론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한번 열어보자. 이건 정말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좀 미친 짓이긴 해. 나 좀 미친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아마 막다른 길일 가능성이 높아. 아니야. 성 아래에 또 다른 터널 시스템이 있어.
불행하게도 그건 그냥 100원용이야. 다른 용도일 수도 있으니 나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 알겠지? 이제 돌아가자. 정말 대단한 모험이야, 모두들. 오, 여기 동물들이 정말 많아. 이 지하실에서 이제 나가자. 며칠이고 여기서 헤매도 입구는 못 찾을 것 같아. 알겠어. 이 일에 좀 지치긴 했지만 더 가보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 이제 이곳의 위층으로 올라갈 시간이야. 그리고 저쪽에 있는 계단으로 가게 돼. 먼저 왼쪽으로 가보자. 와우. 이곳은 내 앞에 10m가 넘게 펼쳐진 거대한 다락방이야.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와인 생산을 위한 저장 공간 같은 곳이고 성 전체에서 사용되던 다른 일반적인 물건들도 있는 것 같아. 저기 문이 하나 보여. 그 문은 또 다른 저장 공간으로 이어져. 세상에, 이 방 천장 좀 봐. 정말 놀랍다. 마치 예배당 같아 보여. 와, 여기 소책자들도 있네. 1940년이라고 적혀 있어. 여기 마지막 몇 개의 방이야. 알겠어. 여기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흥미롭네. 여기 밀을 가는 기계들이 있어. 알겠어. 오, 그리고 박스들도 있고 주스랑 와인용 상자들도 있네. 여기 와인병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지. 모두 개봉된 와인병들이야. 그리고 이 다락방의 마지막 방이 바로 여기야. 여기 내 앞에 나선형 계단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성의 탑으로 갈 수 있어. 이 탑이 정말 높아서 오래 걸릴 거야. 알겠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에 작은 문이 있어. 그걸 밀어서 열어보자. 더 들어가 보자. 세상에. 이 부분은 좀 빨리 감아야겠어. 자, 모두들. 우리는 성 꼭대기에 도착했어. 탑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아쉽게도 비가 와서 평소만큼 전망이 좋지는 않아. 하지만 이 걸작을 보여줄게. 와, 난 사실 아직도 꽤 멋지다고 생각해. 계곡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잖아. 오, 이거 정말 아름답다. 앉아서 말할게. 난 정말 행복하지만 조금 지치기도 했어. 이건 정말 거대한 성이었고 이 영상도 아주 길었던 걸 알아.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모든 방마다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었고 나는 이 경험이 정말 좋았어. 이번 주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멋진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런 곳들에 대한 영상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설명란에 패트리온 링크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 채널을 후원해 주시고 소액 기부로 저희가 이런 탐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사랑합니다.